2025년 국내 증시 첫 거래일 오전 10시 개장까지 2시간 남짓 남아있는데요. 개장 전 새해 주목해야 할 섹터들 선별해보고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큐온 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작년엔 대장주 삼성전자의 위기가 반도체 업황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죠. 그래도 12월 디램 가격이 넉 달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12월 반도체 수출 역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 내년도 메모리 전망에는 좀 물음표가 켜진 상황인데요. 조진 대표님, 올해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이제 작년에 반도체를 정리한다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이제 HBM을 나눌 수 있고 HBM 나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세계 시총 1위에 오를 정도로 기염을 토했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그 생성형 AI 칩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이제 그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엔비디아 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3만 달러, 그러니까 3만 달러는 도매로,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대량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구입을 할 때 3만 달러고 소매로 팔 때는 이제 9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1,450원 계산하면 1억 원이 훨씬 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H백인 경우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4분기부터 나왔던 이제 B백 같은 경우는 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은 그런 고가에 어떻게 그 반도체 칩 하나가 1억이 넘을 수 있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냐라고 참 의아하긴 하죠. 그게 이제 작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 고가 칩에 짝이 되는 HBM3가 필요한데 이 HBM3에 이제 해당하는 제품을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독점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10% 미만 정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입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생성 AI가 올해도 이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HBM과 HBM 이 아닌 두 분야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엔비디아가 올해도 질주를 한다면 SK하이닉스 HBM도 여전히 올해도 유효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분석은 무엇이냐면 작년부터 생겼던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그 제가 중순을 기억을 하는데 그 브로드컴이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때 시총 9위로 올라섰죠.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으로 대변되는 브로드컴 마벨로 대변되는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의 이제 어떤 한 100층짜리 집, 100층짜리 빌딩을 이제 엔비디아가 고가의 칩을 내놨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비싸게 파니까 맞춤형으로 우리 100층까지 필요 없고 한 우리 20층 정도로 또 기능을 좀 축소한 빌딩이 필요하다 했을 때 브로드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틈새 시장을 볼 수 있는데 3조 달러, 1조 달러라는 것은 시총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틈새 시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건 브로드컴에도 생성형 AI 칩을 갖다 공급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HBM 메모리가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메모리 시장의 균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범용 반도체 얘기하는 그쪽 시장 어떻게 되느냐? 그쪽 시장인데 가장 강력한 그 요인은 뭐죠? 중국 반도체입니다. 중국 반도체, 창신 반도체나 푸진지나 등이 사실은 이제 그 작년까지는 한 11%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아무런 변수가 없다면 올해 25년에 17%로 전망을 합니다. 중국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D램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중국 당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거를 이제 연말에 이제 미국 USTR이 이제 문제를 공식 삼으면서 왜 그때서야 문제를 삼은지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왜 이제서 문제를 삼은지 알 수는 없죠. 어쨌건 공식적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19일 날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하면은 당일날 바로 중국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이제 제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유효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범용 반도체의 단가랑 그다음에 그 다른 반도체 회사의 어떤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끼칠까로 봅니다. 얼마만큼 유효할 것이라고 제가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이제 수출한 물량은 미국 전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언제 대응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뭘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USTR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기업의 반도체 절반 이상이 원산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삼전이 아닌 어디선가 쓰는 반도체 썼다는 그러면 다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국이 이걸 갖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야 이런 어떤 그 원산지가 모르는 반도체 쓰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계속 가격을 하락하고 있는 그 범용 반도체가 사실 가격 하락에 멈추고 생각보다 빠르게 트렌드 포스는 이제 올해 하반기로 했지만 올해 이제 1분기에도 가격이 사실 반등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야 뭐 HBM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 추격 지금 굉장히 거세니까 주가가 약세인 것 이해는 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TSMC랑 엔비디아 주가 많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어찌 보면 주가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그게 되게 상당히 미스테리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을 기준하면 마이크론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최대 10% 정도 물량을 엔비디아 포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PR이 10으로 쳐주겠습니다. SK하이닉스 5고요. 이거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해 오르면 사실 앉아서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사실은 뛰어들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어쨌건 한국 시장에 있다 보니까 거버넌스의 어떤 불투명성. SK하이닉스의 지배 기업은 SK하이닉스 중간에 있던 SK 이제 스퀘어인데 이런 그 SK 스퀘어 자체가 불투명한 게 아니고 SK그룹 전체가 가진 불투명성 때문에 PER을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단숨에 SK 주가가 또 뛰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출범 앞두고 대외 여건 불리해지면서 반도체 업황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올해 주목해볼 만한 반도체주 하나 꼽자면요. 역시 SK 하이닉스인가요? 예, 코스피는 SK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테크윙이라고 네. HBL 갖다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데 테크윙이 사실은 이제 그 주가 수익률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작년 주가 수익률이 200%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엔비디아와 HBM이 그대로 간다고 본다면 테크윙에 대해서 사실 코스닥에서는 테크윙을 갖다가 제가 꼽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HBM이 불량이냐 아니냐 갖다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그걸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불량을 검사하는 테크윙 꼽아주셨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작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 반등을 이끈 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지 하창한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네, 24년 한 해를 좀 돌려보면은 기술 수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바이오에 영향을 줬었던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년에는 그 성과를 좀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래 연초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면 뭐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결산일 전후로 해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부분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들로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방향성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로 보실 건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로만 보실 건지 아니면 CDMO 쪽으로 보실 건지 그렇게 나눠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토픽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운용 기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역시나 바이오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약가 인하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 나갈지에 대한 미국의 이런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진행됐었던 모멘텀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이제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들로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기술 수출과 로열티로 인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사 자체에 좀 근반이 달라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M&A라든지 기타 산업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바이오는 좀 올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글로벌리 금리 인하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바이오 기업들 기술 수출에도 탄력을 받고 있죠. 새해 수출 성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토픽 종목 꼽자면요. 네, 앞에서 세 가지 쪽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기술 수출로 보신다면은 대표 종목이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뭐 좀 플러스 알파로 유한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알테오젠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제 뭐 키트로다부터 시작해서 1분기까지 모멘텀이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대표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대표도 이제 1월 달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는 멘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CDMO는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토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좀 지겨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보신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연말에도 계속적인 바이오시밀러 통과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합병도 어느 정도 시너지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또 굉장히 강하게 뛰어오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각 기업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추후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AI 열풍의 후발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테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증시의 주인공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보니 지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반종미 소장님? 그 작년이죠. 작년 한 4분기 때부터 양자 컴퓨팅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했는데 저는 이게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가서 이렇게 지속됐던 분위기를 봤을 때는 1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팅 쪽에 대해서는 해외 쪽은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국내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있긴 하지만 변동성은 계속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슈를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본다 하면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뭐 구글 칩 윌로우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양자 칩 관련된 것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 1월 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중국을 상대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들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긴 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기진 않았지만은 이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양자 컴퓨팅 쪽에 또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을 주제에 대해서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글과 IBM 그리고 아마존 등의 주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좀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전망입니다. 그 글로벌 양자 기술 시장에 대해서 30년까지 한 100조 원 정도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좀 리포트를 살펴보니까 35년까지 2,700조 원을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약간 퀘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곳은 2023년 11억 달러에서 33년 282억 달러를 전망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치적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치를 논하기는 어렵지만은 상황에 따라 엄청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국내 양자컴 관련 종목의 경우에는 양자컴보다는 결국은 양자 암호 기술에 따른 그 종목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양자 암호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별로 투자 규모 차이나 기술 규모 차이를 봤을 때 미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새로운 테마는 연출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수치까지 지키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자 암호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테마로서 변동성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양자컴에 대해서 추가적인 또 테마가 또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양자 암호만 알고 있긴 하지만 통신 설비도 여기에 또 연출될 수 있을 거고요. 양자컴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칩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파생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앞으로 테마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국내 중심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QSI와 그 KCS,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다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어느 정도의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매도 시점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뛰기는 했죠. 양자 컴퓨팅
컴퓨터 관련주 미국 증시에서도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 달 새 20배 넘게 뛴 종목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일단 빼고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 혹시 뭐 귀띔해 주실 수 있는 종목 있으세요? 일단 그 우리나라 기업보다는요, 그 해외 쪽 기업을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IBM 경우에는 연사 오류를 수정하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2029년에 그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IBM에 대한 주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은 뭐 구글 등, 뭐 아마존 등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ETF 비중에 지금은 그 하니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HON이죠? 네네. 여기에 따른 기업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 향까지 퍼지게 된다면 에키닉스라는 기업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업체 거점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중에 40%를 임대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의 경우에는 또 양자 암호화 관련된 그 포커스도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포트를 좀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기업으로 지금 만약에 접근이 가능하다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톤이라는 기업은 그 핀테크 보안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의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사설 인증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고, 그 솔루션을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올해 1분기 때 여기에 따른 출시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양자 컴퓨터 워낙 관심인데 우리 조진 대표님 이학 박사신데 한 말씀 해주세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양자 컴퓨팅이 지금 어떤 단계냐면 이제 1948년도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개발해서 56년도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48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지스터로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추가 상승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섹터죠. 조선업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에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계속 K조선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포트로 있으면 정말 좋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미국발 수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미국발 수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가 수주 물량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 조선 섹터는 올해 주목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 이 부분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LNG선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게 이제 표준이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프랑스 GTT 사이의 어떤 그 로열티를 주는 거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이 2억 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억 불을 단신이 넘은 게 2021년도 6월달 이후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물량까지는 뭐 저가 물량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본전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까지도 2021년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021년도 저가 물량, 본전 물량이 다 해소가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2022년부터 반영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고가 수주 물량이지 않습니까? 2억 5천만 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물량들부터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 내년 같은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가 수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올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만한 부분은 조선이 그 다른 탑픽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면은 빤한 섹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이런 호재들이 시간차를 두고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발 뭐 모멘텀 같은 경우는 LNG라든지 해군 함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주가 차트 봐도 조선주 흐름이 네. 아주 좋습니다. 이미 증권사들 제시했던 목표가 네네. 넘어서는 사례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 토픽 하나 꼽자면요? 사실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이게 짜장면과 짬뽕 물가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봐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선 부분, 방산 부분 이런 부분이 공동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자회사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상호중공업, 미포조선 거기다가 중고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조선 건조가 선박 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현대 마린 엔진 이런 부분이 어떤 자회사들의 골고루 성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대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대장을 보자 HD 한국조선해양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향 보고서로는 농심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증권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의 목표가 36%나 상향 조정됐고요. 하향 리포트로는 삼성전자를 주목한 증권사 보고서 2개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이 78,000원, 한국투자증권이 77,000원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나란히 내려잡았습니다. 한편 GS 리테일과 롯데케미칼,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긴 하지만 아직은 회복 시그널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분석 나왔는데요. 먼저 농심 리포트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은 오늘 농심에 대해 신제품, 신라면 투움바의 실적 기여가 확대될 거라며 목표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농심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 성장한 9,060억 원, 영업이익은 16.7% 늘어난 494억 원으로 추정했는데요. 월마트 매대 이동과 이 공장 신규 라인 가동으로 수익성 호조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는 신라면 투움바가 글로벌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미주 지역 중심의 실적 기여가 확대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베이와의 협업 성과가 가시화되며 중국 법인의 수입성이 개선될 거라고 온라인 중심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K푸드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 저력 보여주는 가운데 작년 연초의 강세를 재현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HD 현대중공업 보고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약세장 속에서도 조선주는 진격의 뱃고동을 울리며 상승 곡선 그려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HD 현대중공업이 있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생산성 개선과 원가 안정화, 타이트한 대형 엔진 수급을 고려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한다고 진단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도 34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작년 수주 가이던스는 95억 3천만 달러로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 수주 목표도 90에서 100억 달러로 지난해와 유사한 전망을 전했습니다. 또 미국 중심으로 LNG 개발 확대에 따른 LNG선 발주 강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 발주가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고 내다본 점, 후판 가격에 따른 일회성 비용 환입도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짚어낸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2025년 주도주로 꼽히고 있는 조선과 K푸드 관련주는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는데 삼성전자는 새해 첫 리포트부터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전자 목표가를 83,000원에서 7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대신증권도 78,000원으로 내려잡았네요. 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주가 달라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연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24% 하락을 했는데 이 거래일 동안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 조정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이게 뭐 약간의 계절성도 있고 단발성 이벤트가 있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기조 자체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만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또 콜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로봇주들은 좀 불을 뿜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대형주와 엮어서 그런 쪽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가를 또 갱신을 해버렸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사실 이제 데이터로만 보면은 좀 꺾였는데 작년 동기 대비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보실지 아니면 작년 대비로 보실지 그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중 규제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쪽에서도 천연가스에서 이제 뭐 전쟁으로 인해서 좀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미중 갈등과 이런 이제 에너지난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섹터별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